네, 안녕하세요. 초보채굴러입니다. 8월 4주차 채굴 주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는 가상화폐 가격 추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1일 채굴량, 1일 채산성, 주간 채굴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가격입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의 가격은 하락한 반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븐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최고 233만 5천원, 최저 201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6.2%였습니다. 8월 20일 종가 219만 1000원에서 8월 27일 종가 206만 3000원으로 한 주간 5.8%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 5만 1930원, 최저 4만 327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0%였습니다. 8월 20일 종가 45,570원에서 8월 27일 종가 45,720원으로 한 주간 0.3%가 상승했습니다. 레이븐은 한 주 동안 최고 약 43.92원, 최저 38.04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5.4%였습니다. 8월 20일 종가 40.15원에서 8월 27일 종가 40.56원으로 한 주 동안 1%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입니다. 지난주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모두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은 8월 21일 오전 9시 865.69테라에서 8월 28일 오전 9시 884.78테라로 일주일 새 2.2%가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8월 21일 오전 9시 43.38테라에서 8월 28일 오전 9시 43.99테라로 일주일 동안 1.4%가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븐은 8월 21일 오전 9시 2.44테라에서 8월 28일 오전 9시 2.81테라로 일주일간 15.2%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지난주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상승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모두 채굴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한 주간 최고 난이도는 12.67페타, 최저 난이도는 11.39페타입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1.2%를 기록했습니다. 8월 21일 오전 9시 11.66페타에서 8월 28일 오전 9시 12.33페타로 5.7%가 상승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 주 동안 난이도는 최고 591.68테라, 최저 526.02테라를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2.5%였습니다. 8월 21일 오전 9시 565.37테라에서 8월 28일 오전 9시 579.35테라로 2.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43,565, 최저 32,984를 기록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32.1%였습니다. 8월 21일 오전 9시 35,660에서 8월 28일 오전 9시 39,147로 9.8%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해시레이트 1기가 기준 1일 채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상승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모두 채굴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더리움은 8월 21일 오전 9시 0.0133개에서 8월 28일 오전 9시 0.0126개로 일주일간 5.3%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8월 21일 오전 9시 0.3422개에서 8월 28일 오전 9시 0.332개로 한 주간 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븐은 8월 21일 오전 9시 1401.4707개에서 8월 28일 오전 9시 1308.4148개로 한 주간 6.6%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는 3060ti LHR 한 대를 기준으로 본 채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주에 이어 1위는 이더리움 카스파 듀얼 채굴이 차지했습니다. 2위에는 전주와 동일한 이더리움 알레피움 듀얼 채굴, 3위에는 전주와 동일하게 이더리움, 4위에는 4단계 오른 에르고, 5위에는 한 단계 오른 코르텍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일 수익은 전주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채굴 이슈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가상화폐 시장을 자본시장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가상화폐를 증권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기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상화폐 시장을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공황 당시 만들어진 연방증권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자동차 소비자가 보호를 받듯이 가상화폐 투자자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장기간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암스트롱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더욱 광범위한 하락장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두 12에서 18개월간의 약세장 끝에 회복이 오길 기대하지만 그보다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전세계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결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미에바크 마스터카드 CEO는 SNS를 통해 일상용품 결제에 가상화폐를 도입하기 위해 바이낸스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에바크는 이를 통해 9천만 개 이상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가상화폐 결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와의 협력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됐으며 앞으로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의 편리성이 저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탈릭은 SNS에 사람들은 여전히 가상화폐 기반 결제의 우수성을 과소평가한다며 가상화폐는 중앙기관의 검열을 저항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기 훨씬 더 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가 편리하게 사용되는 분야로 해외 송금과 자선기부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비탈릭은 가상화폐는 국제 비즈니스와 자선활동, 때로는 국가 내 결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날을 연기했습니다. SEC는 당초 이달 27일로 예정됐던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10월 11일로 변경했습니다. 바네크는 지난 6월 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것은 아직 먼 얘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월 4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2.0 메인넷 병합까지 앞두고 있어 채굴 시장이 혼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하루빨리 혼란이 진정돼 채굴러들의 안정적인 채굴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